자, 여러분들 계속합니다. 물도 좀 마시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했습니다. 자, 요 두 사람을 먼저 영국 경험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쭉 이야기할 사람들이 이 베이컨 말고 보면은 존 로크, 그죠? 예, 존 로크, 그리고 이제 조지 버클리, G 누구야? 헷갈리네. 버클리, 그리고 데이빗 휴me. 이 사람들을 영국 경험론 철학자의 대표적인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대 순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륙 합리론 그러면은 또 데카르트, 베이컨 이후로 이제 이거 경험론은 베이컨 이후로 이야기를 했는 거고요. 대륙 합리론 그러면은 데카르트 이후로 스피노자, 또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을 또 좀 대표적인 사람으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규 14조 수업에서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오늘 뭐 두 사람 사상도 이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야 할 판인데, 딱 생각을 해야 할 게 두 사람한테 바탕이 되었던 것이 그 당시 과학이, 그죠? 자연과학이, 새롭게, 과학의 새로운 방법, 이게 발견되었고, 특히 이제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더불어서 혹은 거기에 바탕이 되는 가장 보통 명석 판명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수학적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성에 근거를 둔다 하는데, 근데 어떤 식인가 하면은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과학의 새로운 방법,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경험이다. 이성이 근거가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이성이 있는지 어떤지 아는 것은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경험이 더 근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학은 뭡니까? 수학은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피타고라스 이야기를 할 때 잠시 말을 했지만은, 자, 수의 출발은, 자연수의 출발은 1입니다. 그죠? 1 더하기 1은 2인데, 이 1이 뭐냐? 1은 경험 속에 있는 게 아니죠. 자연 속에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들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 분필 하나가 되었건 한 사람이 되었건 어쨌건 간에 그것을 각각 하나라고 한다면은 두 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형식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확정할 수 있는 이 사고가 뭐냐?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경험보다 이성이, 사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이제 베이컨이 이전에 데카르트보다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경험이 더 중요하다, 더 근거가 되어야 한다, 경험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베이컨은 그 이전 시대 때 있어 왔던 잘못된 것들을 비판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틴어로 베이컨의 우상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상론 4가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더 중요하다, 경험이 더 앞선다, 인간에게 이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은 경험이다. 올바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 깨트려 부숴야 한다 하면서 우상론을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번호는 안 붙이겠습니다. 자, 종족의 우상, 이거는 라틴어로 하면은 이돌라, 그대로 읽으세요. 이돌라 트리부스. 그리고 동굴의 우상, 조금 띄어서 쓰겠습니다. 이돌라는 똑같습니다. 스페쿠스. 그리고 시장의 우상. 이돌라는 똑같고, 이돌라 포리. 그 다음 하나는 극장의 우상. 이돌라 테아트리. 자, 이게 각각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우상을 깨부셔야만 올바른 학문이 정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 프랜시스 베이컨 그러면은 아마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그 경구를 마치 그 어떤 표처럼, 그죠? 혹은 속담처럼 알고 있을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프랜시스 베이컨인데, 그게 이제 스치엔티아, 라틴어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발음 기호로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스치엔티아 에스트 포텐티아. 사이언스죠. 예. Science is potence. 포텐티아. 그대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틴어로 이렇게 베이컨이 이야기됩니다. 이 알물, 스티엔티아, 사이언스,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4가지 우상을 타파해야 하는데, 종족의 우상은 뭔가 하면은, 자, 종족 생각해 보세요. 이 종족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인간 중심적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생각을 하는. 근데 종족은 우리 집안의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여러분들이, 나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가 어릴 때는 집에 부모님이 보니까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고 모르는 게 없더라. 뭐 척척척척 다 해내고, 뭐 물어보면은 전부 대답 다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다 진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대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선조들에 의해서, 혹은 인류가 이게 참이다, 진리다 라고 생각해 왔던 것을, 그걸 그대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오로지 인간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을 인간 중심적 해석을 타파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법칙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은 법칙화할 수 있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부 자연중심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미 하루에 24시간 그래 자연 속에 무슨 24시간이라는 게 있노? 인간이 24시간이라고 나누어 놨을 뿐이지 전부 자연중심, 인간중심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동굴의 우상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그 동굴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한다.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하고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거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동굴은 뭡니까? 우물안 개구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깨부셔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입속에 뭔가를 먹으면은 입속으로 먹는다 그랬는데 그게 속이 맞느냐 안이 맞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안과 밖은 얼마든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나는 지금 강의실은 빈 강의실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실은 내 바깥에 있는데 이 강의실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전부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면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지금 만일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안 가봤다면은 다시 한번 가보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가 초등학생 때는 학교가 엄청나게 커 보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왜 이리 작노?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것하고 대한민국 바깥에 나가서 대한민국 보는 거하고 다 다른 것처럼 한 가지만 그게 전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편견이라는 말이죠. 그걸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들 시장 잘 안 가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 남녀노소 여러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전부 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일정한 나이층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전부 다 모여 있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 퍼질 수 있는 게 뭐냐? 자, 예를 들면은 유언비어, 카드라 아니면 말고 뭐라고 카드라 바로 이겁니다. 시장에 가면은 온갖 사람들이 온갖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여러 지역 남녀노소 모르는 사람들 아는 사람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시장 같은 데에서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내가 들었는데 뭐라고 카드라. 근데 그걸 진짜인 것처럼 이제 믿는 거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카드라. 이것을 또 참인 걸로 생각을 하는 것. 이런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극장의 우상은 뭐겠습니까? 극장, 무대입니다. 그럼 연극, 무대에서 연극을 하죠. 우리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봅니다. 요즘 영화는 이제 CG를, 컴퓨터 그래픽을 또 이용해서 하죠. 이게 다 뭡니까? 전부 거짓이죠. 블록버스터, 그런 영화들. 예. 영화는 영화니까 하고 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거짓인 줄
안다. 연극인 줄 안다. 알고 보는 거. 알고 보니까 괜찮지. 맞습니다. 알고 보면 괜찮은데, 근데 그게 참이라고 믿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에는 기존 진리라고 생각해왔던 기존의 이론이나, 그죠? 혹은 종교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참이다, 진리다,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경험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제 베이컨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네 가지 베이컨 사상에서는 이 우상론은 요 네 가지 우상을 타파해야지만이 올바른 알미 된다. 그게 진정한 힘이다, 에너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과학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 타파하면은,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걸 다 타파하고 새로운 과학의 방법. 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올바른 경험을 해야 한다. 그죠? 이 경험들은 개개의 사실들을, 자, 이 개개의 사실들을 전부 다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실험하고, 그죠? 실험하고, 관찰하고, 검증을 거쳐서 우상론, 즉, 우상론에 빠져서 아무런 비판적 의식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혹은 그런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에 동원되는 이것을 거쳐서 이렇게 이쪽으로 화살표를 해야 되겠죠. 이걸 거쳐서 올바른 경험이 성립하는 거죠. 경험의 출발점은 5가지 이제 감각기관으로 출발한다고 이야기됐습니다. 이렇게 개개의 사실들에서 실험하고 관찰하고 검증하고 하다 보면은 공통적인 것을 각각 찾아낼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 그게 보편적 원리가 되는 거다. 그 이야기인 거죠. 원리가 되고 이제 법칙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개별적 사실들을 실험하고 관찰하고 검증하고 다 해서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올라가는, 이게 뭡니까? 과학적 방법으로. 이게 바로 귀납법이죠. 귀납법. 자, 인덕션, 인덕티브, 그죠? 개개의 사실들에서 출발해서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는 원리, 그게 귀납법이다. 베이컨이 바로 새로운 과학적 방법은 귀납법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컨 이야기 했는 김에, 베이컨 우상론 이야기 했는 김에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은요. 자, 우상 그랬을 때 여러분들 A를 빼면은 뭡니까? 아이돌이죠. 여러분들 젊은이의 우상, 청소년의 우상, 혹은 누구의 우상 그럴 때 아이돌, 이게 이 아이돌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연예인 우상, 혹은 뭐 스포츠 선수들 우상,
그럴 때 그 우상을 떠올리면서 베이컨의 우상론을 함께 생각을 해보세요. 해당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 근데 여기서 어원을 이제 아이돌의 어원을 두고서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독일어로 쓰면은 그냥 똑같습니다. 뒤에 오면 달라집니다.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의 어원이 아이돌에 두고 있습니다. 이돌라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데오 여기까지가 요게 아이돌, 이돌라에 해당되는 거고 뒤에 로기 이거는 로고스 로고스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냐? 논리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말 뜻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상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된 지금 베이컨이 비판하고 있는 그 우상론에 해당되는 그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어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이데올로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를 이야기를 할 텐데, 데카르트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스cientia est potentia 적었듯이 데카르트도 똑같이 라틴어로 한번 적어보면은 cogito ergo sum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알죠? cogito 나는 생각한다. 나는 사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틴어에는 그 동사를 1인칭 동사, 2인칭 동사 이런 식들로 이제 달라지는데 1인칭 동사를 쓸 때는 주어를 안 씁니다. 안 써도 동사만 보면 이게 1인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지금 이미 이 베이컨 이야기하면서 귀납법을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학의 방법으로 데카르트는 연역법으로 대표됩니다. 이 연역법은 뭡니까? 귀납법 이미 이제 설명했으니까 개별적인 사실들을 실험하고 관찰하고 검토하고 해서 보편적인 원리로 찾아 올라가는 그죠? 원리로 찾아 올라가는 그 법칙이라고 한다면은 이 보편적 원리 그게 귀납법이라고 했다면은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연역법이죠. 그러니까 인덕션 대신에 이거는 디덕션 보편적인 원리가 있으면은 모든 개개의 사물들의 개개의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 보편적인 원리가 그럼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간은 죽는다. 그러면은 모든 개인은 죽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죽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편적 원리를 개개의 사실들에 개개의 사물들에 다 적용을 시키는 게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겁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데카르트가 철학하는 방법으로 방법 서설이라는 Discours de la méthode 하는
방법서설이라는 책도 썼습니다만 거기에 등장하는데요. 무슨 방법인가 하면은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의심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적 회의라고, 회의한다가 아니고 회의가 된다. 회의, 의심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방법적으로 의심해 본다. 무엇을 위해서?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의심해 본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금 이어서 데카르트는 지금 여기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딱 보면은요. 104쪽 이 책 2권입니다. 104쪽 데카르트 이 부분의 제목은 데카르트인데 그 밑에 부제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는 건축 현장의 낡은 재료들을 모두 없애려 하였다. 그 페이지 밑에서 몇째 줄입니까? 5째 줄. 요거 한번 일단 한 달락 읽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와 비슷했군요. 뭐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대충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더불어 데카르트는 소크라테스처럼 이성만이 우리에게 분명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우리는 그다음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옛 사람들이 책에 써놓은 것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걸 믿을 수 있는지 어떤지 이제 회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감각이 알려주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정말로 데카르트 이전에 여러 자기 사상을 이야기했던 여러 사람들이 말했던 거, 그게 참이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그거 믿을 수 있느냐? 당장 우리의 감각도 못 믿는데, 그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보는 거죠. 요즘 특히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코로나 걸리면 그 증상이 맛과 냄새를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객관적인 사물 그 자체에 그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한다. 감각이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감각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왔던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바로 그런 점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아마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꿈을 막 꾸다가 일어났어. 그게 악몽이 아니라도 꿈을 꾸다가 일어났어. 근데 진짜 일어나자마자 꿈이 생생하면은 내가 그 꿈이 진짜 아닌가?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꿈을 꿨는 건가? 현실에서 이게 일어났는 건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식입니까? 이건 좀 극단적으로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이름 보통 성까지 포함해서 3글자잖아요. 누구. 근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름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럼 또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내가 나를 어디 가서 소개하고 등등 할 때 원래 이 이름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 이름을 바꾸었다. 도대체 어떤 이름을 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름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을 거잖아요. 성을 또 다른 성으로 바꿔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별로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전부 다 감각도 믿을 수 없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거, 이런 것들도 다 믿을 수 없다. 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신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신이 뭡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계명대학교는 특히 계명대학교 철학윤리학과 학생들은 신앙인이 많죠. 기독교 신앙인이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신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마 이걸 갖고 내가 적으니까 냉장고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냉장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 이건 뭡니까? 지금 읽을 줄은 아는데, 아니, 읽을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스펠링 그대로 한번 읽어볼 수는 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데, 진짜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디오스 내가 적어놓고 이게 뭡니까 물었는데, 냉장고라는 거 말고 아는 게 없다고 한다면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신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근데 하나님이 맞느냐, 하느님이 맞느냐 라고 했을 때 하느님이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고 고집을 한다면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라면서 디오스가 이 스페인어로 하나님입니다. 알겠어요? 스페인어 사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스페인 사람과 스페인 말을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신앙 활동을 하는데, 각자가 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은 디오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언어를 서로 몰라서 이건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신앙은 가짜죠. 신앙도 결국 뭡니까? 그 신앙도 결국에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디오스를 번역을 할 때 영어의 God, 그죠? God. 독일어로는 뭡니까? God. 신, 한자로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일본은 하나 님자를 붙여서 신양, 카미사마 이런 인식들로 다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근데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하느님
이 표현 가지고, 이 껍데기 가지고, 그냥 언어적인 표현 가지고, 아까 이름 바꾸는 거 이야기를 했듯이, 이름 바뀐다고, 만일 자신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본질이 이름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을 텐데, 어떻게 부르건 간에 본질이 달라지겠어요? 디오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디오스가 냉장고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 하느님이 맞다, 디오스가 냉장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갖고 싸운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신앙마저도 의심을 다 해볼 수 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거 없습니다. 근데 남는 게 있다. 그게 뭔고 하면은 나는 생각한다. 즉 생각한다는 거는 뭔고 하면은 나는 의심한다. 나는 사고한다. 나는 회의해본다. 다른 거 다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다 해도 부정되지 않는 게 있더라. 부정할 수 없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 나는 의심한다는 사실. 의심한다는 것은 나는 사고한다는 것이니까 내가 사고한다는 그것만큼은 부정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사고하는 그것만큼 부정할 수 없다는 그게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므로 이게 나는 존재한다는데 에르고는 그러므로고 I think, therefore I am. 이게 내 존재의 근원이 되는 거죠. 코기토가. 바로 여기서 이게 되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맞다, 하느님이 맞다라는 이걸 갖고 싸우는 사람이 어느 하나가 맞다고, 하나는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이 있다면은, 그게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근데 그 사람이 디오스가 냉장고라고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엉터리 중에 최고 엉터리다.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사고해 봐야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부정이 되어도, 부정할 수 있어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 내가 바로 의심을 한다는, 그렇게 사고한다는 자체, 그게 원리가 되어서, 코기토가 원리가 되어서 내 존재를 뒷받침해 준다. 그게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하는 거죠. 그것에 적용을 시켜봤을 때 가장 확실한 학문은 뭐? 수학적인 방법으로 법칙화시키는 1+1은 2라고 하는 거, 그 1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여정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존재 증명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적어도 데카르트 철학 자체도 당연히, 또 우리는 다른 내용들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못해도 이 원리만 갖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적어도 데카르트 철학에 있어서는 최고의 원리로 정립이 되었고, 그 정립한 것을 가지고 다 적용을 시켜보는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 왜 확실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코기토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럼 내가 경험하는 게 올바른 경험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죠? 자, 좀 지우면서.
그런데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해야지만이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육체는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 이런 인간이 코기토 에르고숨이라는 원리를 확립하기는 했지만, 근데 불완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왜?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근데 불완전한 존재가 이 원리를 생각해 낼 수 있는데, 이 원리를, 보편적인 원리를 생각해 낼 수 있는데, 이게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불완전한 존재는 사고, 이 원리에 따라서 이 원리의 바탕을 두고 완전한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완전한 존재는 완전함이라는 그 수식어 자체가 이미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한 존재했을 때 완전함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완전한 존재가 말장난 같죠. 완전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완전한 존재인 신은 존재한다 하는 또 다른 더 높은 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이제 두 전통이 경험론으로 이어지고 또 합리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서양 철학사 입문이라는 수업으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입문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사 전반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시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살았던 1500년대, 그럼 기원전으로 하면은 기원전 500년경 해서 중세 1000년을 뛰어넘으면서 한 2000년 정도를 언급했습니다. 근세 이후로 이 사람들 이후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서양 철학에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그냥 그달기식으로 마치 여러분들 그냥 암기만 하도록 하는, 만일 우리가 이런 교재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암기만 하도록 하는 이런 식들로 이어졌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서양 철학사 입문을 여러분들한테 내 나름대로 제대로 강의를 할까 참 고민을 하면서, 좀 중세는 뛰어넘더라도 좀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진도는 많이 못 나갔습니다만은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우리 교재, 그죠? 이걸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봐왔듯이 내가 교재 읽으면서 설명하고 뭐 했던,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했던 꼭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이런 교재를 읽어야 된다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오늘 강의가 14주 차이니까 그러면 14주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연습은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이제 이 교재를 읽으면서, 이 교재뿐만 아니라 철학, 서적,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해 못하는 것도 많다. 당연하겠죠. 내가 지금 철학했는 연도로, 횟수로 생각을 하면은
1983년 군대 제대해서 나는 83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83년부터 원래 2020년 몇 년입니까? 37년, 38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 그냥 철학과 재학생 4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몇 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도 만일 그만큼 횟수가 지나간다면 의식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철학하는 방법, 철학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의식적으로 좀 해보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이해하는 방식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여러분들한테 개인 삶에서 좀 습관화되면은 여러분들의 삶, 특히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삶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어쨌든 정규 14주 차에 지금 그 마지막 시간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지금 강의했는 것은 유튜브에 전부 다 전체 공개로 해서 올려놨으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이거는 서양 철학사 입문 번호로 28번이 될 겁니다. 공개가 다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 어쨌건 지금까지 연습한 이 방법이 우리의 인생과 절대로 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이제 사고하는 연습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넓게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고 또 좀 좁게는 좀 철학 전공에만 관련해서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걸로 이번 한 학기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 기말 시험 칠 때는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라도 얼굴을 한번 볼 텐데 이 영상으로는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